그런데 보는 각도가 좀 다른 거죠. 자, 혹시 지난 시간에 했었던 하이어 오더 스트럭처 질문 있는 사람 좀 하세요. 시험 기간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데 딴 날보다 좀 더 수업을 많이 들어온 것 같다. 자, 없으면 이제 파트 2의 마지막인 RNA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챕터부터는 이제 파트 3로 바뀌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혹시 수업 그 끝에 마지막까지 못 있었던 사람들 혹시 못 들었을까봐 하는데, 내가 그 교재에 15챕터에 그 용어 잘못되어 있는 거 하나 얘기했었죠. 그죠? 어디에 그 단어가 나오지? 141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셋째 줄에 롱 논코딩 RNA에서 논코딩 RNA를 비전사 RNA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전사는 트랜스크립션이잖아. RNA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전사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논코딩 RNA의 의미는 비전사가 논코딩의 그 의미는 비전사가 아니라 비암호화. 굳이 말하면 뭐 비번역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비전사 RNA를 비암호화 RNA로 바꿔주세요. 비전사 RNA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RNA가 만들어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6챕터와 17챕터 둘 다 16챕터는 스몰 롱코딩 RNA고 17챕터는 롱 논코딩 RNA예요. 공통적으로 논코딩 RNA에 대한 얘기를 16챕터, 17챕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논코딩 RNA의 개념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RNA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메신저 RNA, 그 다음에 tRNA, rRNA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메신저 RNA는 다른 말로 하면 코딩 RNA예요. 메신저 RNA의 의미는 아미노산으로,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로 번역되는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정보가 있는 RNA를 메신저 RNA라고 불러요. 그리고 코딩 RNA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tRNA와 rRNA는 코딩 RNA는 아니에요. 아미노산을 직접 본인이 그 코드온 3개씩 읽어서 이렇게 만드는 정보가 들어있진 않죠. 그렇지만 얘는 mRNA가 그 코딩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RNA예요. 그래서 이 16챕터에서는 그 RNA를 구조 RNA, 스트럭처럴 RNA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부터 과거부터 이 세 종류의 RNA는 다 알려져 있었었고, rRNA와 tRNA는 암호화를 하진 않지만 메신저 RNA가 암호화하는데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RNA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세 종류의 RNA만 존재하는 줄 알았었고 이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점차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세 종류의 RNA 외에도 RNA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이 밝혀졌고, 이 나머지 RNA는 앞서 말한 세 종류의 RNA에 비해서 일단 양도 작아요. 그리고 명확한 어떤 명확한 또는 공통된 어떤 그 기능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말끔하게 정의도 안 되고 그냥 뭔가 어떤 부산물 또는
잘못 만들어진 그런 RNA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그 적은 양의 RNA이긴 하지만 이 RNA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름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지금 논코딩 RNA라는 그 용어로 해서 그 RNA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묶어놓고 기능에 대한 설명들을 해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16챕터에 나오는 스몰 롱코딩 RNA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마이크로 RNA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RNA들은 말 그대로 짧아요. 스몰. 뉴클리오타이드 개수가 약 20개에서 30개 안쪽으로 짧고 주로 세포질에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사는 다 해관에서 돼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세포질에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거에 비해서 뒤쪽에 나오는 논코딩 RNA들은 일반적으로 해관에서 일을 담당하게끔 돼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제 숏과 롱의 기준을 200베이스보다 짧으면 숏, 200보다 길면 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통의 경우 숏은 아까 말한 대로 최종 산물이 약 20베이스에서 30베이스 안쪽이 되고요. 롱코딩 RNA들은 주로 몇백에서 길게는 10kb 이상 되는 한 100kb까지도 되는 그런 그 RNA들이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두 RNA 다 mRNA나 rRNA 이런 RNA 대비 안정성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RNA는 DNA보다 불안정한 구조고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주변에 온통이 다 RNA 분해하는 효소여서 반감기나 이런 것들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DNA 대비 RNA가 짧은 건 맞는데 그 RNA 중에서도 mRNA나 rRNA, tRNA보다 이 논코딩 RNA라고 하는 아미노산 암호화하는 정보가 없는 이 RNA들이 더 반감기가 짧은 특징들이 있어요. 자, 반감기가 짧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반감기가 짧은 다른 RNA보다 mRNA보다 반감기가 짧다. 왜 그럴까? 캐핑이 안 돼 있어. 그렇죠. 캐핑 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또 그치? 캐핑하고 테일링이 같이 나와야지. 폴리테일링 구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mRNA보다도 더 반감기가 짧은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RNA 하면 연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예요? RNA 연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저기 나와 있잖아요. RT-PCR. 과거에는 RT-PCR이 나오기 전에는 뭘로 했을까요? RT-PCR 나오기 전에도 RNA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리고 RNA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뭘로? 응? 블러팅. 무슨 블러팅? 노던 블러팅. 우리 서던 블러팅은 DNA 뽑아서 데려다 걸어서 프로브 붙여서 한다고 그랬었고, 노던 블러트는 서던 블러트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그럼 이 방법으로 RNA도 어떻게 연구가 안 될까 해서 RNA를 추출해서 아가로스에다가 걸고 그걸 프로브로 블러팅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RNA, 얘가 관심 있는 이 부분의 RNA가 세포에서 만들어지고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조사했었죠. 그래서 그 방법을 노던 블러팅이라고 했었어요. 책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리고 근데 이 노던 블러팅은 90년대, 80년대 이때는 꽤 많이 썼었어요. 근데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는 거의 노던 블러팅을 사용을 안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RNA가 많이 필요해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근데 RNA를 많이 뽑으려면 세포가 많이 있어야 되고 뭔가 별로 이 가성비가 안 좋죠. 그리고 또 블러팅을 한다는 얘기는 RNA와 DNA 이렇게 같이 베이스 페어링을 하는데 결국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로브에다가 방사능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별로 방사능 소모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실험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노던 블러팅을 거의 안 쓰지만 과거에는 노던 블러 방법으로 RNA에 대한 연구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노던 블러를 안 쓰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RT 방법 그리고 PCR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개발되고 또 그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노던 블러 방법을 안 쓰게 됩니다. 자, RT-PCR에는 누구와 누가 기여를 했죠? RT-PCR. 여러분들 다 해봤죠? 세포에서 RNA 뽑아서 RT에서 PCR에서 아가로셀에다가 걸어서 하는 분자생물학 실험을 분자생물학 1, 2학년 1학기 때 다 해봤을 거예요. 밤 9시, 10시까지도 붙잡혀가지고 했었었죠? 난 그거와 상관없어. 우리 연구실 책임 아니었어. 그쵸? RT-PCR하면 밤에 늦게까지 붙잡혔었던 생각만 나고, 방법에 대한 건 생각이 안 났다? 응? 자, RT-PCR에는 누가 공헌을 했다? 응? 누가 공헌을 했을까요? 응? 우리가 요즘에 싫어하는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별 가치를 안 줬던 아킬박테리아가 RT-PCR에 공헌을 해요. RT는 역전사라는 개념인 거죠. RNA를 DNA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RT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생물은 RT 기능이 없어요. 트랜스크립션 기능만 있지 역전사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중에 레트로바이러스가 RNA를 DNA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 일을 담당할 효소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바이러스에서 역전사 효소를 추출해서 RNA를 DNA로 바꾸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양이 작고 이걸 증폭을 해서 어떤 RNA가 내가 추출한 부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CR 방법이 개발이 되고 PCR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고온에서 DNA를 분리하는, 디네이처하는 95도 이상의 그 온도에서도 변형되지 않고 디네이처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폴리머레이즈를 찾아낼 것이 PCR 방법이 사용이 된 계기가 된 거죠. 과거에서도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팩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이 폴리머레이즈가 나오기 전에는 수동으로 PCR을 했답니다. DNA를 95도씩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온도 낮춰서 프라이머 붙이고 그 다음에 효소 넣어가지고 반응시키고 또 다시 95도 되면 이 효소가 역할을 못하니까 다시 한 사이클 매 사이클마다 효소를 추가해가면서 PCR을 했었대요. 너무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랬는데 95도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효소를 아킬박테리아에서 고세균이라고 하죠. 거기서 찾아내면서부터 더 이상 매 사이클마다 엔자임을 넣어주지 않고 한 번 처음에 넣어준 거 가지고 25사이클, 30사이클, 40사이클 계속해서 반응을 시험한 거예요. 자, 이 방법에 의해서 RNA를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RNA를 일단 DNA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바꾼 DNA를 내가 원하는 부분만 프라이머를 디자인해서 증폭해서 그 어떤 세포가 갖고 있는 RNA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RNA가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끔 그게 RT-PCR이야 돼요. 모든 생물학 연구실에 이건 거의 뭐 모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99.9%의 생물학 관련 연구실은 실험실에서 RT-PCR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학부 실험에 그 과정을 하게끔 되죠. 자, 이게 지금 역전사 과정이에요. RNA에다가 한 가닥의 DNA를 만들게끔 하죠. 자, 근데 DNA 폴리자 얘는 RNA이지만 이 녹색 분자는 DNA예요. 그래서 역전사를 하게끔 하는 소소는 DNA 폴리머레이즈예요. DNA를 합성하는 효소예요. 근데 DNA 폴리머레이즈는 RNA 폴리머레이즈와 달리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점이 필요하죠.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 가져다 붙여줄. 그래서 그 시작점 자체를 우리가 넣어주게끔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란색의 프라이머가 바로 RNA 결합해서 DNA 폴리머레이즈를 위한 3' OH를 제공하는 프라이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디네이처를 해서 이 파란색 가닥에 대해서 다시 DNA를 합성해서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 DNA를 만들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cDN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cDNA를 PCR을 통해서 어느 만큼 증폭을 해서 사용하게 되죠. 자, 이때 어떠한 프라이머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세포로부터 추출한 RNA 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DNA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역전사 할 때 이 프라이머로 여러분들은 뭘 썼었죠? 올리고디티를 썼었다. 올리고디티를 왜 썼죠? 폴리에이테일의 상부적인 개념으로 올리고디티를 썼어요. 자, 그럼 올리고디티 써서 RT 하면 어떤 RNA만 얻어질까요? 세포에서 RNA를 추출할 때는 일단 모든 RNA를 추출해요. DNA가 아닌 모든 RNA를 추출했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올리고디티를 사용해서 cDNA를 만들어요. cDNA는 컴플리먼터리 DNA, RNA의 상부적인 DNA라는 뜻이죠. 올리고디티를 이용해서 cDNA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모든 RNA가 다 역전사가 됐을까요? 폴리에이테일을 갖고 있지 않은 RNA는 역전사가 안 됐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이 논코딩 RNA 중에는 폴리에이테일을 갖고 있지 않은 RNA들도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역전사가 안 되게끔 돼요. 또 mRNA 중에도 프리RNA, 즉 프리RNA 또는 프라이머리 RNA라고 하는 거. 지금 막 전사가 돼서 나온 RNA. 폴리에이테일링은 일단 전사가 끝나야 폴리에이테일링을 하는 거잖아. 그쵸? 전사에서 캠핑하고 전사 마지막까지 해야 테일링을 붙이는데 마지막까지 전사가 되지 아직 않은 중간 단계의 그 프라이머리 RNA들은 폴리에이테일링이 없으니까 올리고디티를 했을 때 cDNA로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고디티를 써서 역전사를 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전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RNA의 그 이후의 관계 과정들이 다 끝난 그런 RNA만 후 과정이 끝난 mRNA만 역전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올리고디티를 사용을 해서 RNA를 추출하게 cDNA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외에 나는 mRNA뿐만 아니라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RNA를 다 분석해보고 싶어. RNA, 모든 RNA를 다 cDNA로 만들어서 뭔가 연구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 여러분들 분자생물학 예비 리포트 썼죠? 거기에 썼을 거야 아마. 기계적으로 썼겠지. 자, cDNA를 만들 때 저 프라이머로 올리고디티 말고 또 뭘 쓰죠? 보통 3가지 방법을 얘기를 썼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랜덤 헥사마. 랜덤 헥사마라는 얘기는 헥사가 6이잖아. 6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6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RNA에, 그러니까 이 6개의 개수만 6개이고 그 안에 여기서는 다 랜덤이에요. 이런 조각을 갖다 넣어주면 얘네들이 RNA 어딘가 가서 붙어서 그 DNA 폴리머레이즈를 위한 시작점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올리고디 폴리에가 있던 어떤 상관없이 추출된 모든 RNA를 전부 다 DNA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싶은 목적이 mRNA가 아니라
너출드 mRNA가 아니라 모든 RNA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올리고기티를 아니 랜덤 헥사머를 역전사하는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서 과정을 진행하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 특정한 유전자에 대한 RNA만, mRNA만, mRNA 모든 특정한 유전자, 특정한 RNA만 내가 역전사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특정한 RNA 염기서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를 제작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한 20베이스나 30베이스짜리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걔가 원힐링 되는 RNA만 cDNA로 바꾸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RNA만 하고 싶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우리가 PCR 할 때 프라이머 집어넣듯이 그 RNA를 넣거나 아니면 월추얼드 mRNA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올리고기티를 나는 월추얼드 mRNA든 안월추얼드 mRNA든 뭐 어떤 RNA든 전부 다 역전사해서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랜덤 헥사머를 사용합니다. 생각나죠? 자, 그다음에 자, RNA는 이제 보통 mRNA 같은 경우 전사에서 번역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는 것처럼 단일 가닥의 핑크색 RNA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여기 AUG면은 자 여기가 지금 mRNA 어떤 스몰 박테리아 RNA예요. 박테리아에서 이런 이름의 유전자의 mRNA예요. 자, 5'에서부터 이제 쭉 3'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 점점점이 더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AUG 염기 서열이 보여요. AUG는 뭐죠? 스타트, 뭘 스타트? AUG는 번역을 시작하는 코돈이죠. 앞에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앞쪽을 UTR이라고 얘기하죠. Untranslated 이죠. 번역되지 않는 리전인 거고 AUG부터 시작해서 번역을 해서 뒤에 3개씩 뉴클레오타이드를 끊어가면서 읽어요. 그런데 박테리아에서 보니까 어떤 경우 이렇게 이 RNA에 이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RNA가 전사가 돼서 이 부분과 이렇게 RNA 베이스 페어링을 하는 경우들이 발견이 돼요. 이러면 이 핑크색 RNA가 번역이 되지 않는, 그래서 RNA는 만들어졌지만 번역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왜 이런 거 봤더니 여기 보라색 RNA가 만들어지면 얘가 번역이 안 되고, 보라색 RNA 염기서열들을 쭉 봤더니 보라색 RNA 3' 쪽에 이런 염기서열들이 존재를 하고 이 염기서열이 여기 핑크색 RNA의 이 부분하고 이렇게 RNA 베이스 페어링을 확인이 됐어요. 이러면서 이 핑크색 RNA가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왜? 왜 번역이 안 됐을까? 리보존 너밖에 내 수업을 안 들었어. 그거 내 수업 얘기 아니야. 교과서에 있어요. 왜 안 되냐? 리보존이 모두 번역이 안 돼. 자, 저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번역 시작점으로부터 약 10베이스 정도 업스트림 부분을 프로캐리오트 얘기예요. 리캐리오트 아니고 프로캐리오트 얘기인데 업스트림 부분에 특별한 염기서열이 존재해요. 이 염기서열 이름은 뭐지? 대답한 사람 끝까지 새겨보셔야 돼요. 뭐죠? 염기서열 이름은 샤인 달가노 시퀀스. 샤인이라는 사람하고 달가노라는 사람이 발견한 시퀀스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가 존재해서 이 시퀀스를 인지해서 리보솜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프로캐리오트는 리보솜의 스몰 서브유닛에 리보솜도 RNA와 단백질의 복합체잖아. 리보솜에 있는 R은
리보솜에 있는 rRNA 염기서열이 여기 번역해야 될 mRNA의 여기 AUG에서 업스트림에 있는 염기서열과 RNA 베이스 페어링을 해서 리보솜이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옮겨가면서 이제 AUG를 찾아서 번역을 시작하게끔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다른 RNA가 와서 RNA 베이스 페어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리보솜이 결합을 못하는 거죠. 리보솜이 결합 못하면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샤인 달가노 mRNA의 프로필루트 같은 경우 샤인 달가노 시퀀스에 다른 RNA가 붙어서 번역을 못하게 하는, 번역을 조절하는, 결국 번역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거죠. RNA 베이스 페어링에서 이렇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프로캐리오트에서도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유캐리오트로 넘어오게 되면 뭐가 되죠? 유캐리오트로 오면 RNA가 어디에 들어붙어서 번역을 조절하죠? 야, 나한테 분자생물 수업 들은 사람들 빨리 생각해봐봐.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유캐리오트로 넘어옵니다. 유캐리오트에 저렇게 mRNA와 결합해서 번역을 조절하는 RNA를 무슨 RNA? 얘들아. 근데 분자생물 얘기 갈 것도 없네. 그림에 한글 있죠? 어디서 갖고 왔어요? 생명과학책. 생명과학 일 수업 안 들은 사람 있어요? 생명과학책에 나오잖아. 이거 진해세포잖아요. 마이크로 RNA. 말 그대로 마이크로, 작아서 마이크로인 거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간에서 만들어져서 핵밖에 나가서 노란색 mRNA에 가서 베이스 페어링을 하면 리보솜이 오다가 못 오게 되고, 또 이 마이크로 RNA 결합에 의해서 저 mRNA를 분해하게끔 되죠. 어떻게 분해? mRNA를 어떻게 분해할까요? 어떻게 분해? 너 마이크로 RNA가 붙으면 mRNA를 어떻게 분해할까? 너 작년에 내 수업 들었잖아. 학점 회수하는 수가 있다. 어떻게 하죠? 제한해서 누구 거다? 프로캐리오트 거야. 유캐리오트 제한해서 없어. 최종적으로는 유클리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면 mRNA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캐핑이 있겠죠? 이 끝에는 폴리에이 테일링이 있겠죠? 이렇게 마이크로 RNA가 붙어서 폴리에이를 제거하는 효소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 디아데닐레이션이 되게 되고, 폴리에이가 제거가 되면 실제로 mRNA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지만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폴리에이 테일 부분하고 캐핑 부분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폴리에이가 제거가 되면 구아닌 캐핑하고의 결합이 떨어져 나가죠. 이 구아닌 캡을 잘라내죠. 잘라내는 엔자임이어서 디캐핑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까 말한 뉴클레이드가 이렇게 RNA를 분해해서 없애게 됩니다. 이걸 디아데닐레이션 디펜던트 mRNA 디그라데이션 또는 DK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라고 분자생물학 교재에 나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폴리페일링, 구아닌 캐핑, 물론 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어렵겠지만 이 정도는 알잖아요. 왜 그거 한다 그랬어? 캐핑과 테일링은 mRNA 분해를 막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mRNA를 분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걔네들을 없애면 되는 거잖아. 실제로 mRNA 분해하는 대부분의 방식은 폴리에이를 먼저 제거해요. 그러고 나면
캠핑도 제거가 되면서 5', 3' 쪽으로 mRNA를 분해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마이크로 RNA가 그 역할을 해요. 생명과학에 나오는 그림이야. 자, 그 다음에 siRNA라는 개념도 나오죠. 여기 역시 또 한글책입니다. siRNA는 보통 스몰 인터피어런스의 약자로 siRNA를 써요. 최종적인 과정은 비슷해요. 마이크로 RNA나 스몰 인터피어런스 RNA나 보통 21베이스짜리 RNA가 mRNA 결합을 해서 그 mRNA를 분해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단지 이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금 다르고요. 최종 산물은 mRNA에 결합해서 mRNA를 분해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굳이 차이를 보면, 자,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해관에서 이렇게 긴 RNA가 만들어지고, 어디선가 들어봤을 드로샤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이렇게 짧게 잘라지고, 핵 밖에 나와서 다이서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여기도 이렇게 잘라지고, 그러면 이제 헤어핀 구조가 두 가닥의 더블 스트랜드 RNA로 만들어지게끔 되고, 그러면 이 RNA가 리스크라고 하는 컴플렉스와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아고라고 적혀있는 아고네이트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더블 스트랜드를 싱글 스트랜드로 만들고, 이 싱글 스트랜드가 mRNA의 베이스 페어링이 하는 부분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 mRNA를 분해하게끔 되죠. 그런데 siRNA는 처음에 만들어지기는 해관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 RNA는 어떤 그 헤어핀 구조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드로샤 단백질에 의해서 헤어핀 구조 밑둥이 이렇게 잘린다든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더블 스트랜드로 이렇게 그 길게 만들어져서 핵 밖에 나와서 다이서에 의해서 짧은 RNA로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똑같이 리스크 단백질에 의해서 리스크 단백질과 리스크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아고네이트 단백질에 의해서 mRNA로 옮겨가는. 최종적으로 마이크로 RNA에서 마이크로 RNA가 붙던 siRNA가 붙던 mRNA가 다른 RNA와 RNA 베이스 페어링을 하면 싱글 스트랜드 RNA를 대상으로 하던 일들이 못 일어나게끔 되는 거예요. mRNA 같은 경우 싱글 스트랜드 mRNA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번역인 거잖아요. 그 번역이 일어날 수 없게끔 되면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게끔. 자, 마이크로 RNA는 일단 해관에서 그런 그 스템 룹 구조를 만들어서 시작이 되는 거고, siRNA는 사실 마이크로 RNA보다는 종류도 많지 않고 연구도 많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해관에서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짧은 길이의 RNA가 스몰 인터피어런스가 스몰이니까 짧은 길이의 RNA가 만들어지고, 인터피어런스는 여기 간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국말로 했는데, 그리고 인터피어런스 간섭이라는 얘기 뭐야?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억제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mRNA를 억제하면 뭐가 되겠어요? 번역을 못하게끔 되는 거잖아. mRNA에 붙여서 번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맨날 우리는 1학년, 2학년 복습만 하죠. 자, 1학년 복습했으니까 이제 2학년도 복습해야지. 자, 2학년 생물학교제 다시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레귤레이터리 RNA 해서 레귤레이터리라는 얘기는 조절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mRNA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mRNA는 유전자 발현을 시키는 거고, tRNA, rRNA 역시 mRNA와 함께 유전자 발현을 시키는 거고, 여기 레귤레이터리 RNA는 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여기에 siRNA, 마이크로 RNA, 그 다음에 pRNA까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1학년 생명과학책에 나왔었던 siRNA하고 유사한 그림이죠. 마이크로 RNA랑 유사한 그림이죠. 그래서 RNA는 일단 다 핵안에서 전사가 돼요. 핵밖에서 RNA가 전사될 수 없는 이유는 핵밖에 DNA가 없으니까 전사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 써봐서 mRNA에 붙어서 그 mRNA 발현을 억제하게끔 되고요. 그다음에 이 pRNA 같은 경우는 앞에 두 RNA에 비해서는 알려진 바가 훨씬 적어요. 그리고 처음 초창기 그 보고들은 이 뭐 정소나 이런 생식세포에서 RNA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고,
최근에 와서는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에서 이 RNA, pRNA들이 전사가 돼서 만들어진 다음에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에서 전사된 mRNA의 번역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도 약간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pRNA는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가 대학교 수업 시간에 다룰 만큼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어떤 레귤레이터리 RNA로 크리스퍼 RNA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역시 분자생물학교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크리스퍼 RNA는 지금 우리가 제놈 에디팅 하면서 크리스퍼 카스9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RNA는 누구 거냐? 프로캐리오트 RNA예요. 프로캐리오트가 일종의 면역 기능을, 그러니까 사람을 따지면, 고등생물을 따지면 면역 기능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면역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RNA고, 이 RNA는 외부 DNA가 들어오면, 외부 DNA가 들어오면 그게 적의 공격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DNA를 처음 들어왔을 때 DNA를 잘라서 자기 제놈상에다가 끼워놨다가 나중에 똑같은 그 외부 DNA가 들어오면 자기가 끼워놨던 DNA에서 전사해서 RNA를 만들고, RNA가 외부에서 들어온 DNA와 RNA, DNA 베이스 페어링을 하게 되면 이 RNA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DNA를 자를 수 있는 엔도뉴클레이드를 등에 업고 가서 RNA와 DNA가 베이스 페어링된 그 DNA를 자르게끔 되는 거죠. 업고 간 DNA 자르는 엔자임 이름이 카스그룹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감염됐을 때 DNA 넣었던 그 부분을 우리가 크리스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퍼는 이제 긴 단어의 약자인데 결국 어떤 리피티드 시퀀스 안에 이렇게 삽입을 시켜놨다가 RNA를 전사해서 DNA와 결합해서 DNA를 잘라내는 그런 기작을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박테리아가 면역작용으로 한번 들어왔던 DNA 나중에 들어왔을 때 쉽게 자르는 기작인데 그 기작에 RNA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유는 DNA도 DNA 염기서열이 맞으면 베이스 페어링을 하지만 RNA 역시도 베이스가 맞으면 RNA 베이스 페어링, RNA, DNA 베이스 페어링. 그래서 RNA와 DNA는 염기서열만 맞으면 서로 다 베이스 페어링을 할 수 있고, 베이스 페어링을 한다는 얘기는 스페시피티, 그러니까 특정한 염기사를 하고만 짝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특정한 부분을 인지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RT 할 때도 결국 랜덤 엑사머든 올리고빅티든 특정한 염기사를 베이스 페어링을 해서 그 일을 수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PCR도 프라이머가 DNA상의 특별한 염기사를 인지해서 가는 거고, 서던블럿, 노던블럿도 결국 특별한 DNA가 특정한 염기사라고 베이스 페어링을 해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해서 그 다음 일을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RNA와 DNA는 염기사들이 맞으면 붙고 맞지 않으면 안 붙는 이런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일들을 세포 안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능력을 사람이 알게 되면서 그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많은 연구들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이런 시스템을 박테리아가 갖고 있네, 참 대단하네 하고 끝났고, 누군가는 그래? 그러면 그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DNA 부분을 잘라서 찾아서 자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제놈 에디팅이라고 하는 크리스퍼 카스9 방법이 결국 내가 자르고 싶은 DNA에 해당하는 RNA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RNA 뒤에다가 DNA 자를 수 있는 엔자임을 붙여서 세포 안에 집어넣으면 이 RNA가 그 DNA하고 베이스 페어링을 하며 RNA가 달고 간 카스 엔자임이 그 DNA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자르고 나면 세포 안에는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DNA가 잘리고 나면 끝이에요? 리페어 시스템, 붙여야 되죠. 그럼 다시 가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에 의한 DNA 리페어 시스템 기작이 가동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과정을 뭐라 그러죠?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했을 때 DNA 리페어하는 과정? 논호멀러거스 엔드 조이닝 방법이라는 걸 써요. 근데 이 논호멀러거스 엔드 조이닝 방법은 잘린 부분을 완벽하게 복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잘린 부분을
대충 쳐내고 대충 갖다 붙여요. 그러다 보면 그 잘린 부분에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몇 개 없어지기도 하고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몇 개 추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것과 좀 달라져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DNA 염기서열이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만 바뀌어도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크리스퍼 카스9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의 DNA를 잘라서 변형을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유전자를 통째로 잘라내고 싶다 그러면 두 군데를 이렇게 자르면 드물게는 두 군데를 자르면 두 군데가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두 군데를 자르고 나면 여기 DNA 나오고 둘이 바로 붙어버리기도 하죠. 그럼 이만큼 DNA를 절단해서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DNA를 내 맘대로 자르고 붙이고 어디 뮤테이션 시키고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퍼 방법이 개발이 되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노 에디팅이라는 말이죠. 제노 편집 또는 일반인 상대로 유전자 가위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RNA의 어떤 능력이에요. 자, 지금까지 복습했고요. 6챕터를 위한 복습이었어요. 자, 6챕터에는 나와 있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사이즈가 작은 롱코닉 RNA에 대해서 나왔어. 마이크로 RNA, pRNA, 그 다음에 여기는 엔도 siRNA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자, 엔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을까? 엑소도 있겠죠. 자, 엔도는 세포 안에서 만들어져서 siRNA로 작용하는 얘기를 했고요. 왜 엔도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우리가 저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연구할 때, 실험할 때 외부에서 siRNA를 만들어서 세포 안에 넣어줘요. 그러면 그 넣어준 RNA가 흡사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siRNA처럼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si나 마이크로 RNA나 최종적으로는 짧은 RNA가 만들어져서 mRNA가 붙어서 이 mRNA를 기능을 못하게끔 막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싶다. 어떤 A라는 단백질의 기능을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라는 단백질의 기능을 알고 싶다. 우리가 뭐의 기능을 알고 싶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없애면 되잖아. 없애면 A라는 단백질의 기능을 알고 싶다. A라는 단백질을 없애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그 단백질이 그거 했었었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라는 단백질을 어떻게 없애겠어요? A라는 단백질만 없애야 돼. 어떻게 없애요? A라는 단백질을 두 가지 방법이에요. A라는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유전자를 잘라서 버려버리거든요. 그거 아까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유전자는 내버려두고 번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단백질만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산의 mRNA에 마이크로 RNA와 같은 짧은 RNA를 선별적으로 A라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A라는 유전자 mRNA에다 붙여서 번역을 못하게 하면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A라는 단백질의 기능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유전자, 여기서는 이미 다 밝혀졌으니까 짧은 20베이스 30페이스짜리 RNA를 외부에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RNA가 mRNA에 가서 붙게끔 돼요. 그러면 RNA 페어링에 의해서 번역이 안 돼요. 그러면 A라는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자, 그렇게 내가 외부에서 넣는 RNA를 아까 siRNA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험실에서 이 마이크로 RNA, 이런 siRNA의 존재가 밝혀지고 기능이 밝혀지면서 어떤 단백질의 역할을 알고 싶으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렇게 보고 유전자에 대한 RNA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발현을 못하게끔 해요. 그럼 실제로 이제 웨스터를 해보면 그 단백질의 발현이 거의 안 되거나 많이 줄어드는 걸 보죠. 그러고 나서 세포에서 뭐가 달라졌나 확인을 해보면 어떤 기능을 못하면 얘가 이게 A라는 단백질이 그 일을 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소 siRNA를 쓰기 때문에 여기 좀 엔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엔도는 세포 안에서도 그런 기능을 하는 RNA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굳이 해결을 이렇게 표로 비교를 해놨는데, 자, 전체적인 길이는 약 23, 약 21, 20대 초반에
RNA예요. 뉴클레오타이드 20개 남짓이 연결돼요. 근데 그 정도만 갖고도 스페시피시티가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프라이머 디자인할 때 보통 20에서 25배 정도의 프라이머를 디자인을 해요. 그러면 그 애가 정확하게 제놈 중에 어딘가에 가서 딱 지가 맞는 데만큼 붙어요. 뉴클레오타이드 20개면 어떻게 돼요? 4의 20승의 조합이 되는 거잖아. 4의 20승이면 계산해보면 모르지만 엄청 큰 수겠죠. 그 정도의 어떤 그 특이성을 갖고 제놈을 찾아다니면서 매핑을 하면 그거에 맞는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런 원리로 20에서 23개 정도면 자기가 가서 붙는 데가 랜덤은 아니겠죠. 꽤 정확하게 특이성을 갖고 mRNA에 붙어서 그 mRNA의 역할을 번역을 못하게 막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요소들. 자, 아까 본 것처럼 드로샵, 혈관에서 긴, 원래부터 짧은 RNA 아니에요. 길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짧게 잘라내는 과정을 하는데 일단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혈관에서 한번 자르고 햇밖에서 한번 잘라요. 혈관에서 드로샵에 의해서 햇밖에서 다이소에 의해서 자르게끔 되고요. 그거에 비해서 siRNA는 드로샵 없이 다이소에 의해서 잘리는 이런 스텝 구조, 이게 스텝 룹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헤어핀 구조라고 하는 거. 자, 헤어핀 구조라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아는 실핀, 그게 헤어핀이에요. 머리핀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실핀이라고 하는 게 보면 두 개 이렇게 붙어있고 끝에 이만큼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머리 이만큼 더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베이스 페어링을 안 하고 있고 여기 둘이는 베이스 페어링을 하고 있죠. 그거를 헤어핀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그 교재에서도 뭐 헤어핀 구조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런 구조를 얘는 만들지만 얘는 안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드로샤가 그걸 잘라내게 하고 얘는 다이소, 그 기능 없이 나중에 긴 RNA를 20베이스 정도로 짧게 자르는 역할만 다이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르는 RNA를 mRNA에 누가 데려다가 붙여주냐? 여기 아고네이트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아고네이트를 혼자 하느냐? 다이서라고 하는 컴플렉스 안에, 다이서가 뭐의 약자냐면 교재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다이서 뭐 더블 뭐 리프레서 컴플렉서 뭐 어째 그런 거예요. 자, 결국 왜냐하면 mRNA 번역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다이서 컴플렉스 안에 이 아고 프로테인이 하나의 서브유닛으로 들어가서 이 아고 프로테인이 더블 스탠드 RNA를 하나를 잘라서 버려버리고 싱글 스탠드 RNA를 가지고 mRNA에 찾아가서 베이스 페어링을 시키게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작용 기전은 mRNA 일단 번역을 억제하고 리보좀이 오는 걸 막아서, 리보좀은 단일 가닥 RNA만 번역해 나가지 RNA가 다른 RNA랑 베이스 페어링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번역 못해요. 그 더블 베이스 페어링하고 있는 RNA가 누굴 거든 상관없이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mRNA 번역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폴리A를 제거하는 단백질을 데려다가 mRNA를 분해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siRNA는 주로 RNA를 절단하는, RNA 엔도뉴클레이드를 데려다가 RNA 절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둘 다 번역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주로 mRNA,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유전자의 번역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siRNA는 주로 트랜스포전 관련되어 있는 그 트랜스포전 부분에서 전사된 RNA의 번역을 막는, 트랜스포전 RNA 전사한 거 번역되면 거기서 트랜스포스아제 나와요. 트랜스포스아제는 걔네 잘라서 딴 데로 옮기는 역할을 해요. 트랜스포스아제 존재하면 우리 제놈 안에 들어있는 그 약 50%에 해당하는 트랜스포전들이 여기저기 잘려서 옮겨다니는 일이 벌어져요. 제놈 스테빌리티가 망가지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세포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트랜스포스아제 전사가 됐다 하더라도 트랜스포스아제 유전자의 전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 번역이라도 막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siRNA가 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에서 봤던 그림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마이크로 RNA를 전사하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RNA에 해당하는 유전자 부분에서 이제 전사가 되고, 역시 RNA 폴리머리즈 소유에서 전사가 되고요.
전사된 RNA 산물은 이렇게 헤어핀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혈관에서 드로시아에 의해서 잘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핵막이죠. 핵막 바깥으로 이동이 돼서 나오고 당연히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걸 도와주는 단백질이 존재하겠죠. 여기 뭐 엑스포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붙어서 밖에 나오면 이제는 다이서에 붙어서 위에 헤어핀 요 위쪽도 잘라내게 되죠. 그 다음에 여전히 빨간 보라 두 가닥이죠. 단일 가닥으로 만들어서 mRNA에 결합시키면 얘가 폴리에이 테일링을 제거해서 mRNA의 안정성을 낮춰서 뇌기장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부터 오는 리보솜의 그 진행을 막기도 해요. 그리고 주로 이 마이크로 RNA들이 결합하는 mRNA 부분은 어디다? 아까 프로캐리오트는 5' UTR 부분에 많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리보솜의 어셈블리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유캐리오트는 주로 3' UTR 부분에 마이크로 RNA들이 많이 붙어요. 우리가 5' UTR, 3' UTR들이 존재하고 3' UTR이 꽤 긴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마이크로 RNA들이 3' UTR 부분에 많이 붙어서 아마도 폴리에이를 제거하기에 조금만 가면 폴리에이잖아요. 그 부분을 제거하기에 더 유용해서 그렇다는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3' UTR 부분에 이 마이크로 RNA들이 많이 결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디서 발견이 됐죠? CL가 벌레, 웜이라고 얘기하는 그 CL강스 약 1000여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CL강스 뭐냐? 한국말로 꼬마상충이라고 번역합니다. 약 1000여 개의 세포로 하나의 개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1000개 정도의 세포는 어떻게 발생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팔로우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발생 연구할 때 CL강스들을 많이 사용들을 하죠. 다세포 생물이고 물론 고등 포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해 생물이고 다세포 생물이고 또 이게 개체가 투명해서 세포들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하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발생 연구를 많이 사용하죠. 거기서 제일 먼저 마이크로 RNA 존재가 발견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발견이 되면 마이크로 RNA에다가 번호를 붙여버립니다. 유전자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RNA에서 마이크로의 MI, RNA의 R, 그 다음에 번호를 붙여요. 그러면 이제 유전자 이름처럼 합성돼서 나오는 RNA를 명명하는 기법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개의 이상이 발견이 되고 그 각각의 마이크로 RNA 역할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어떤 마이크로 RN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어? A란 마이크로 RNA가 나오네? 얘가 무슨 역할을 하나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자, 없애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없애는 거 해서 기능을 대충 알았어요. 얘가 없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컨펌을 해야 되죠. 컨펌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없애는 거에 많이 만들면 되죠. 우리 아까 단백질도 발현을 억제하거나 또는 단백질의 발현을 늘려서 검증을 하는 거잖아. 어떤 일을 하는데 얘를 없애봤어.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나. 그럼 얘가 그 일을 하나? 그럼 이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어서 넣어보면 그 일이 더 잘 일어나면 맞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나 이런 데서 오버 익스프레션이라는 단어들을 들어봤죠. 오버 익스프레션. 오버란 얘기는 많이 한다는 얘기죠. 과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현을 억제하거나 넉다운, 넉아웃이라는 표현을 써서 익스프레션을 못하게 하거나 줄이거나 오버 익스프레션, 과발현을 시켜서 확인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 RNA 기작도 마이크로 RNA의 발현을 억제하거나 또는 과발현을 시켜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이런 마이크로 RNA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서 얘가 돼서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는지 이런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면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발현을 과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자, 세포에서 요만큼만 만들어지는 애였다면 세포에다가 요 부분을 전사할 수 있는 그 염기사를 플라스미드에다가 넣어서 그리고 앞쪽에다가 강력한 프로모터를 붙여서 이 플라스미드를 세포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사가 돼서 이 플라스미드를 전사하면 이런 RNA가 만들어지고 많은 양, 강력한 프로모터를 달았으니까. 그러면 세포 안에서 이 RNA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 역할을 한다면 더 잘하겠죠. 그래서 플라스미드를 세포 안에 넣어서 과발현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아예 여기서 지나서 지금 더블 스탠드 RNA가 됐어요. 이 RNA 자체를 세포에다가 그냥 바로 넣어줘요. 물리적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인티젤 막에 쌓아갖고 세포 안에다가 집어넣어주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많이 만들어졌던 요 단계에서 많이 만들어졌던 더블 스탠드 RNA를 많이 넣어주거나 또는 아예 단일 가닥 RNA를 많이 만들어서 세포 안에 넣어줘요. 그러면 어느 단계든 간에 이 특정한 RNA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 얘가 많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지 지금 얘가 이 mRNA, 표적 mRNA 변경을 막는 거였다면 RNA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 mRNA 발현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반대로 그럼 얘가 이거 하는 거 어때? 그러면 반대로 이제 발현을 이 마이크로 RNA를 못하게 억제를 해봐야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벡터예요. 이 벡터는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얘와 상보적인 염제사를 갖는 RNA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RNA가 얘를 넣어서 발현을 해서 만들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RNA를 집어넣어주고요. 그래서 얘가 보라색하고 가서 베이스 페어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RNA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RNA가 여기랑 가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기 전에 이 mRNA 오기 전에 이 빨간색 RNA랑 결합할 수 있는 보라색 RNA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줘요. 이 빨간색 RNA가 보라색 RNA랑 붙어버리니까 원래 자기가 타겟팅해야 되는 mRNA에 못 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RNA를 마이크로 RNA가 될 RNA를 과발현시키거나 발현을 억제해서 이 마이크로 RNA의 역할을 연구합니다. 실제로 실험室다 이렇게 연구해서 밝혀낸 거예요. 이건 pRNA 때문에 있는 거고, 자, siRNA 우리 앞에서 생명과학에서 봤던 거랑 거의 같죠? 이렇게 세포 안에서 만들어져서 나중에 다이서에서 짧은 길이로 절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아구 프로테인에 의해서 더블 스탠드 RNA가 단일 가닥 RNA로 바뀌게끔 분리가 되게끔 되고, 분리된 RNA는 자기와 베이스 페어링이 맞는 mRNA에 가서 결합해서 이 RNA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요 mRNA가 A라는 메시지를 만드는 mRNA이다. 난 A라는 메시지의 역할을 알고 싶어. 근데 A라는 메시지를 발현을 못하게 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그 A라는 메시지의 mRNA 염기서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의 상부적인 짧은 siRNA를 외부에서 세포와 바깥에서 강제로 집어넣어주거나 또는 siRNA를 만들어낼 좀 더 긴 RNA를 플라스미드에다가 클로닝을 해서 집어넣어주면 나중에 이 mRNA가 분해가 되면서 번역을 못해서 저 mRNA가 암호하는 단백질의 발현이 억제가 되고 지금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는 방법은 대부분 siRNA 방법을 사용해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그 개념이에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자, 이제 뒤에 그 다음 챕터 롱 논코딩 RNA. 자, 역시 번역이 안 되지만 길이가 긴 RNA를 롱 논코딩이라고 했고 교과서에는 200 베이스 페어 이상이면 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대부분의 롱 논코딩은 200 베이스보다 훨씬 더 긴 RNA가 많고요. 그 롱 논코딩 RNA의 가장 원조가 바로 X 크로모점 인액티베이션에 사용이 되는 XI, XT,
RNA입니다. 자, 우리가 X 크로모점 2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이넥티베이션에서 하나만 사용한다라고 배웠죠? 그 하나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는 지금 X 크로모점 2개 있을 때 2개 중에 하나를 랜덤 이넥티베이션하고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나머지 X 크로모점에 고양이 G 털 색깔 결정하는 유전자가 헤테로로 들어있을 때 이렇게 표현형으로 봤을 때 털 색깔이 얼룩덜룩한 애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레슨 그래프에 나와 있죠. 자, X 크로모점 이넥티베이션하는 과정 보는 것처럼 이게 X 크로모점에서 발생 초기 때 노란색의 RNA를 합성을 해내요. 이 RNA는 핵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핵 안에서 자기를 전사해낸 X 크로모점에 다시 가서 이렇게 X 크로모점 주변을 뒤덮게끔 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이넥티베이션 돼야 되니까 처음에는 두 개 다 전사를 하지만 둘 중에 한쪽 X 크로모점에서는 그 RNA를 분해하는, 이 RNA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염기서열의 RNA가 만들어서 RNA 베이스 페링을 통해서 이 RNA를 분해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서는 상호적인 RNA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전사된 이 노란색 RNA가 X 크로모점을 뒤덮어서 이 X 크로모점을 이넥티브하게 크로마틴 구조를 이넥티베이션 시켜서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의 가련을 못하게 막습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이 RNA가 바로 롱 논코딩 RNA이고 굉장히 긴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 이름이 XIST예요. X 크로모점 이넥티베이션 어쩌고저쩌고 하는 RNA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는 것처럼 XIST RNA가 전사가 돼서 이 RNA를 이 염색체를 X 크로모점을 여기 뒤덮게 되면 이 RNA의 역할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PCR RNA 폴리폼 컴플렉스예요. 우리 앞에서 잠깐 발생할 때 나왔었던 폴리폼 컴플렉스 대표적으로 히손 H3K27의 메틸레이션을 시켜주는 그 폴리폼 컴플렉스를 이 XIST RNA가 데리고 와요. 어떻게? RNA의 2차 구조를. 이때 방법은 자, 이 RNA가 DNA나 RNA랑 결합할 때는 염기사를 이용해서 RNA 베이스 페어링, RNA DNA 베이스 페어링을 통해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단백질을 데리고 올 때는 RNA의 2차 구조. 그러니까 RNA는 단일가닥이지만 자기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짝이 맞으면 이렇게 베이스 페어링을 하잖아요. 이런 베이스 페어링에서 만들어내는 구조를 RNA 2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단백질과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백질을 데리고 와요. 대표적으로 폴리폼 컴플렉스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이넥티브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을 시켜주게끔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3K 이스트레 메틸레이션 그리고 H2A의 유비키티네이션을 시켜주게끔 되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넥티브한 크로마틴 구조를 만들게끔 되고, 이 이후에 DNA 메틸레이션도 시키고 점차 이넥티브한 X 크로모점으로 마크로2A와 같은 베리언트도 집어넣고 해서 이넥티브한 구조를 만들게끔 됩니다. 이러면 이거는 유지가 되면서 딸세포한테도 물려질 때 이넥티브한 X 크로모점은 계속 이넥티브하게, 액티브한 것만 액티브한 구조를 유지해서 액티브한 X 크로모점에 있는 유전자 정보만 사용해서 단백질을 만들게끔 됩니다. 자, 이렇게 X 크로모점 이넥티베이션의 첫 번째 선제 성게 바로 롱 논코딩 RNA예요. 핵밖에 안 나가요. 핵 안에서 X 크로모점 이넥티베이션 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고 아미노산 지정하는 데 역할 안 하게끔 되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X 크로모점 이넥티베이션만 이렇게 롱 논코딩 RNA가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점차 연구를 하다 보니 아까 말한 대로 RNA 분석하는 기술의 개발에 의해서 긴 RNA, 생명 주기가 짧은 RNA, 양이 적은 RNA 이런 것들도 전부 다 RT-PCR 방법으로 또는 RNA cDNA를 만든 다음에 시퀀싱 방법으로, 제노마이드 시퀀싱 방법으로 세포에서 합성되는 RNA를 다 찾아내게끔 됩니다.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 그 RNA들이 정말 그냥 만들어진 쓰레기인지 부산물인지 아니면 기능을 하는지 아까 말한 것대로 가발을 시켜보고 과연 억제해보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들을 다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파란색은 프로테인 코딩 RNA, 우리가 mRNA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빨간색은 이렇게
논코딩 RNA들이 여러 군데서 만들어져요. 보면 쥔과 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의 쥔의 반대편 방향에서 이렇게 전사가 돼요. 안티센스 RNA라고 해서 이렇게 RNA가 전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쥔의 인트론 부분 안쪽에서 인트론이 긴 경우, 우리가 위케르트 사람 같은 경우 엑손과 인트론의 비율은 인트론이 거의 10배예요. 엑손은 짧아요. 인트론이 길어요. 그러면 그 긴 부분에서 RNA를 만들어내서 논코딩 RNA로 사용들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논코딩 RNA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롱 논코딩 RNA들의 종류예요. 엑사이스트를 포함해서 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 같은 경우는 혹수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는, 혹수 유전자라는 게 발생 단계 때 체절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인데, 어떤 유전자가 전사되냐에 따라서 어떤 그 체절에서 발생이 진행이 되냐가 결정되게 되면, 반대로 그 체절에서 필요 없는 혹수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해야 돼요. 그런 억제들을 하는데 이런 롱 논코딩 RNA들이 관여를 하는데, 심지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혹수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염색체에서 만들어진 롱 논코딩 RNA가 반대편 다른 염색체의, 번호가 다른 염색체의 혹수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롱 논코딩 RNA들이 발현을 억제하는 방법은 결국 전사를 억제하는 방법인데, 크로마틴 구조를 이넥티브하게끔, 이넥티브한 희소 모디파이너를 엔자임들을 데려다가 발현을 억제하게끔 해요. 그런 것을 앞에 나왔던 이런 롱논코딩 RNA들이 2차 구조를 형성하고 이런 단백질들하고 결합을 해요. 이 단백질들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폴리폼, 희소 H3K 이스틸 메틸레이션 시켜주는 단백질. 그 다음에 G9A, 이거 H3K9의 메틸레이션. 우리가 K9은 이넥티브한 K9과 이스틸의 메틸레이션이 되면 이넥티브하다고 얘기했었죠? 이넥티브한 메틸레이션을 시켜주는 두 엔자임들이 이런 롱 논코딩 RNA에서 2차 구조에서 결합이 되게 되고요. LSD1 같은 경우는 액티브한 메틸레이션인 희순 H3K4의 메틸레이션을 없애주는, 제거하는 디메틸레이즈예요. 이렇게 해서 액티브한 메틸레이션 제거하는 엔자임 데리고 오고, 이넥티브한 메틸레이션 더해주는 엔자임들을 롱 논코딩 RNA가 RNA의 2차 구조를 이용해서 데리고 와서 그 부분의 크로마틴 구조를 억제해요. 그러니까 핵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핵 안에서 전사를 못하게 막는 역할을 롱 논코딩 RNA가 하죠. 그 중에는 최근에 봐서는 롱 논코딩 RNA가 액티브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보고들도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잘 설명된 걸 보면 주로 다 이넥티브한 어떤 크로마틴 구조를 만드는데 역할을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핵 안에서 만들어져도 핵밖에 안 나가고 핵 안에서 역할을 하는 논코딩 RNA 중에 액티브한 역할을 하는 RNA가 명확하게 밝혀진 게 하나 있어요. 뭐? 인핸스 RNA. 자, 인핸스 RNA 줄여서 eRNA라고 하는데,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핸서가 필요로 하는 쥔들이 많아요. 그러면 인핸서가 어떻게 타겟 프로모터와 연결돼서 전사를 촉진하느냐. 설명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말한 것처럼 크로마틴 루핑을 형성해서 인핸서 프로모터 인터랙션을 통해서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인핸서가 액티브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 RNA가 전사가 돼서 나오게끔 돼요. 자, 여기가 인핸서의 중앙 부분이다. 그러면 인핸서가 이넥티브 할 때는 크로마틴 구조도 다 이넥티브하고 RNA 전사가 안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액티브한 인핸서가 되게 되면 보는 것처럼 뉴클레오소들이 떨어져 나가서 여기 프리리전이 많이 넓어졌죠. 그리고 다양한 전사 행사들이 결합을 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RNA 폴리머리즈 2도 와요. 그래서 RNA 폴리머리즈 2가 와서 양방향으로 전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여기 뭐 핑크색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RNA들이 전사가 되게 됐고요. 이 eRNA들이 인에서 나온 RNA들이 프로모터 부분에 RNA 폴리머레이즈의 트랜스크립션 일롱게이션을 촉진해주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eRNA는 핵 안에서 전사돼서 핵 밖에 나가지 않는 논코딩 RNA. 물론 얘는
길이가 뭐 10kb까지 되지는 않아요. 보통 뭐 몇백에서 한 1, 2kb밖에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네 기준에 200px 넘으면 롱코딩이라고 얘기했으면 롱코딩에 들어갔죠. 자, 저런 RNA가 연방향으로 전사가 돼서 전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끔. 자, 그리고 또 이 이네스 RNA가 이네스 프로모터 루핑에도 관여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결론을 얘기를 했는데 그 역할 정말 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마찬가지예요. 그 eRNA를 못 만들게끔 막아버리면 또는 만들어진 eRNA를 다른 RNA와 선거적인 RNA와 베이스 페어링을 시켜버리면 단일가 잡을 때 역할을 하는 거지 다른 RNA와 베이스 페어링을 하면 역할을 못하죠? 이렇게 못하게 하면 그 역할이 없어지는지 봤더니 없어지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이거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오죠. 보는 것처럼 RNA를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하는 애인데 이거의 상보적인 RNA를 가져다가 집어넣든지 해서 RNA를 없애면 그 역할을 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RNA 인터피어런스는 그 RNA에 결합하는 RNA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인 거고 RNA I라는 거는 이제 인터피어런스의 약자로 I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인 얘는 DNA예요. 그 RNA에 eRNA나 이런 RNA에 결합하는 DNA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DNA도 RNA랑 짝이면 베이스 페어링을 가지고 짝 붙죠? 그럼 이 RNA가 원래 지 하던 일을 못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RN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 RNA와 결합하는 RNA나 DNA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기는 타겟 RNA가 아니라 여기 타겟 DNA예요. 파란색 DNA고요. 자, RNA를 전사하게 되는 RNA는 어쨌든 그걸 전사하는 DNA가 있을 거잖아. 그 DNA를 크리스퍼-카스나인으로 잘라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그 RNA가 안 만들어지겠죠. 마이크로 RNA든 eRNA든 siRNA든 무슨 RNA든 기능을 하는 RNA가 전사가 안 되니까 못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타겟 RNA라고 얘기하는 타겟 DNA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타겟 DNA, 더블스탠드 DNA에 크리스퍼 RNA가 베이스 페어링을 하면 여기 이렇게 핑크색 있죠? 이게 카스 엔자임이에요. 얘가 DNA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원래 만들던 RNA가 만들어지지 않죠. 끝이지? 이것도 뭐 유사한 개념이에요. 얘는 RNA예요. 이미 전사된 롱코딩 RNA에다가 RNA를 가져다가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 RNA를 자르기 위해서 이 RNA가 카스를 같이 데리고 와서 RNA를 잘라버려요. 이런 개념. 자, 이렇게 해서 세포 안에는 롱코딩 RNA들이 존재하고 길이에 따라 뭐 숏, 롱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숏은 주로 핵 밖에 나가서 mRNA 변형을 못 해요. 롱은 핵 안에서 크로마틴 구조를 조절해서 전사를 eRNA 같은 경우는 촉진, XIST와 같은 이런 롱코딩 RNA는 주로 크로마틴 구조 억제를 통해서 전사를 억제하는 데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전부 다 제네틱하고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RNA가 만들어져서 그 RNA가 mRNA를 번역을 못하게 합니다. 아예 진을 전사를 못하게 하느냐를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은 전사 번역이 다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사를 못하게 하든 번역을 못하게 하든 어쨌든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면 발현이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챕터까지 계획했었던 진도는 싹 다 나갔고요. 우리가 했던 얘기가 보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현을, 단백질을 만들게 하느냐 못 만들게 하느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단계에서 히스톤을 조절할 수도 있고 크로마틴 리모델링을 조절할 수도 있고 DNA 메실레이션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핵 밖에 나오는 mRNA의
번역을 조절할 수도 있고 여러 단계들 또뭐 히스톤 베리언트를 넣어서 전사를 더 잘하게 못하게 여러 가지 기작들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발현을 조절하는 기작이 바로 에피제네틱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취업 범위는 여기까지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첫 시간에는 바이오 인포메이션 얘기 잠깐 할 것이고 그 다음 시간부터